10월 3일 토요일 카트만두가 또 1000명이 넘었습니다. 네팔 전체 확진자는 2000명이 넘고요.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네팔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소식은 산에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부터 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 토요일 하루 동안 네팔 총 확진자는 2120명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명대 벌써 이틀째죠. 그래서 총 누적 확진자는 84,570명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도 카트만두 벨리도 1000명이 이틀째 연속입니다. 1177명 기록했고요. 그래서 카트만두 벨리 누적 확진자는 27,718명이 됐습니다. 카트만두 벨리 세세하게 보면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1001명, 박타프루 67명, 랄리프루 109명. 네,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하나만 봐도 1000명을 이틀째 기록을 했죠. 지금 카트만두 벨리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올려놓을 텐데, 지난 일주일 동안 새로운 그 확진자 사례가 7220건이에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따지면은 1000건이 평균적으로 넘었다는 겁니다. 사망자는 8명 나왔습니다. 8명 나와서 지금 528명 기록 중이고요. 2명의 여성과 6명의 남성 사망 나와 있습니다. 여성 2명은 28세 순서리, 76세 치투안, 남성 6명입니다. 랄리프루 67세, 카트만두 83세 68세, 신두팔쪽 41세, 돌로카 65세, 꺼일라리 79세. 오랜만에 루반더이가 빠졌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완치자 하루 동안 2044명 나왔습니다. 완치자 많이 나왔죠. 2044명 지금 확진자만큼 거의 나와서 회복률이 74%를 넘어갔습니다. 회복률은 74.1% 기록하고 있고요. 누적 완치자는 62,740명 기록 중입니다. 네, 완치자 이 회복률을 더 올려야겠습니다. 그 전에도 소식을 전해드렸다시피 이 서아시아 중에서 지금 가장 높은 완치율을 보이고 있는 데가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은 95%가 넘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스리랑카는 94%가 넘었다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지금 뭐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은 95%, 94% 그렇게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높습니다. 그렇게 좀 높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확진 환자 중에서 시설 격리가 적고, 그리고 집에서 격리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죠. 지금 현재 네팔 총 활성 환자가 21,302명입니다. 아직 그 15,000명이 되려면은 3,700명? 3,700명이 좀 안 되죠.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격리받는 사람이 11,529명, 시설 병원에서 격리받는 사람이 9,773명, 11대 9입니다. 가정격리가 더 많아요. 가정격리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한 환자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증상이 없으니까 중하지 않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시설 말고 집에서 격리돼 있으면은 보건부에서 2번 정도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전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 사람들이 계속 전화 안 받는 사람들이 한 7,800명이 있다는 거. 이게 좀 문제다는 거죠. 검역소 인원은 좀 빠졌습니다. 612명이 빠졌네요. 612명이 빠져갖고 지금 4,273명, 4,000명대 초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PCR 테스트는요, 하루 동안 12,978건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팔 총 누적 PCR 테스트 건수는 106만 1,664건입니다. 106만 건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네팔 현황과 단신 몇 가지 전해드리고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국내선 어제 소식 제가 계속 전해드렸죠. 거의 뭐 90%에서 95% 점유율 보이면서 지금 운항 중에 있고, 그리고 10월 2일부터는 비행 슬롯이 확대돼 갖고 각 항공사별로 좀 더 많은 운항 편수가 주어졌다는 거, 그게 있고, 그리고 그 전에 한 번도 비행이 없었던 데가 있습니다.
그 극서부 수드러퍼팀 쪽에 아주 그 지방 공항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프로필러 하나를 단 단발기만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비행장입니다. 비행장 활주로가 포장도 다 안 돼 있는데요. 말하자면 비포장 활주로를 갖고 있는 그런 극서부 이런 데도 지금 한다고 다시 개장한다고 교통부 장관이 지금 순시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교통수단은 뭐 여전합니다. 뭐 변화된 거 없고요. 아직까지도 그 덧사인 차표를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사인 때 이번에는 그냥 아예 안 가고 다들 카트만두에 있을 모양입니다. 학교는 지금 계속 그 말씀드리지만은 학교 문을 열 그 상태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카트만두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비대면 수업, 원격 수업 하고 있고, 제가 어저께 언급했듯이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이 비싸서 그거를 구비를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라디오가 어떤가 제가 그런 제안을 지금 드렸는데 몇 분이 이야기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좀 발전시켜 볼까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선 10월 17일까지, 그러니까 10월 17일까지니까 16일까지죠. 16일까지 지금 일반인 들어올 수 없죠.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외국에서 돌아오는 네팔 사람들, 그리고 외교관 여권, 오피셜 비자 소지자, 그리고 국제개발협력기관 INGO 중에서도 좀 큰 데가 좀 그렇겠죠. 그리고 뭐 UN 기관, UN이란 이름을 딴 뭐 UN 뭐 고등 판무관실 아니면 유니세프 UN 뭐 여성 회의 뭐 이런 데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항공은 들어오고 있지 않죠. 대한항공은 들어오고 있지 않고 지금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발표 없이 10월 달까지 왔는데, 제가 그 직접 그 검색 앱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를 검색했을 때 11월 달까지 안 들어오는 거를 제가 확인했거든요. 12월 달은 제가 확인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11월 달까지는 없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7일부터 일반인 입국 허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입국 그 허용인데 PCR 테스트 72시간 이내에 거 끌어오면서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되게 많았죠. 일단 뭐 호텔에 들어와서 검역을 7일을 받아야 되고, 호텔 검역 5일자 되는 날 PCR 테스트를 받아야 되고, 데리고 가는 가이드, 뭐 포터들 다 보험 가입시켜야 되고, 그리고 들어오는 여행객도 5,000달러에 해당하는 보험을 가입돼야 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네팔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여기 거주 비자를 갖고, 여기 비즈니스 비자라든지 거주 비자라든지 뭐 교육 비자라든지 비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농업 비자도 있고요. 하다못해 그 뭐라 그러죠, 연구 비자, 워킹 비자, 비자가 되게 많습니다.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의 프레스 비자도 있으시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한국으로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조건은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그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소문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많은데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왜냐하면은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신문지상에 원래 여기 살고 있던 거주 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주 비자가 들어올 때도 5,000달러 보험이 필요해? 안 해? 이런 거 나온 게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PCR 테스트는 무조건 해서 들어오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뭐 그건 거의 세계 표준이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10월 17일 건에 들어가는 그 트래커 건에 들어가는 뭐 호텔 격리라든지 보험 가입 여부 이런 거를 거주 비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이 안 돼갖고 제가 말씀을 따로 못 드린 상태고요. 그래서 정부 쪽도 아직 결정이 안 나지 않았는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카트만두 시내 제가 그 홀짝제 얘기 계속 드렸잖아요. 그 홀짝수제 차량 단속을 하니까 좀 공기가 좀 낫다고. 단속을 안 하면은 사람들 다 끌고 나오거든요. 한 명이 어기는 건 쉽지만, 한 명이 어기는 건 어렵지만 여러 명이 어기는 건 어떻게 보면 또 금방 또 되거든요. 군중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카트만두는 홀수 짝수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신입니다. 네팔 비즈니스 이니셔티브를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요? NBI는 보건인구부에 다시 럭다운을 불가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다시 럭다운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시장에 퍼지자 NBI 대표단은 버누
다칼 보건인구부 장관에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한편 다칼 장관은 MBI 대표자들에게 정부가 다시 봉쇄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요. 오히려 정부는 코비드-19 감염이 국가로 더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럭다운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신문에 났어요. 계속 제가 이제 간간히 이제 말씀드렸죠. 덧사인 하기 전에 럭다운이 다시 될 수도 있다. 아니면은 사람들이 덧사인 때 집에 다 가면 덧사인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다 소문에 이제 근거했던 것들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 내셔널 비즈니스 이니셔티브, 그래서 이 내셔널 비즈니스 이니셔티브는요, 이 국가 경제 축에서도 좀 이렇게 큰 축을 차지하는 큰 그룹 회장들 모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서 지금 보건인구부 장관한테 건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보건인구부에서도 지난번에 25,000명 되면은 다시 럭다운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금 사업가들이 선수를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답변은 받아냈어요. 보건인구부 장관한테. 근데 보건인구부 장관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네? 보건인구부 장관 위에 힘쓴 사람 많아요. 국방부 장관 있죠. 그다음에 총리 있죠. 대통령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단신으로는 지금 만들진 않았는데 보건인구부에서 급한 호소문을 냈습니다. 뭐를 냈냐면은 제발 카트만두로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호소문을 어저께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카트만두가 지금 네팔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인데 왜 자꾸 들어오십니까? 라는 제스처예요. 그리고 또 말로는 겉으로는 그런 제스처지만은 속으로는 그렇죠. 당신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감염이 퍼진다, 이런 겁니다. 두 가지를 내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보건인구부에서 두 가지 소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럭다운을 다시 안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보건인구부 장관이 했고, 그리고 보건부 대변인 박사님은 나와가지고 카트만두로 좀 제발 오지 말아주세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코로나 브리핑하고 네팔 단신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산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먼저 두 번째, 지난번 9월 15일 날 바레인 왕자팀이 마나술루 등반을 위해서 왔죠. 그래서 마나술루 가기 전에 호텔에서 격리 먼저 받고, 지금 바레인 왕자님도 지금 격리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격리를 6일인가 받았어요. 6일인가 이제 고커르나 포레스트 호텔에서 받고, 그리고 에베레스트 존으로 날아갔어요. 에베레스트 존으로 날아가지고 로브체에서 고소 적응 훈련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을 방문 중인 바레인 왕자를 포함한 원정팀이 오늘 로브체 산을 성공적으로 등반하였습니다. 등반을 지원한 세븐 서미트 트랙에 따르면 바레인 왕자를 포함한 원정대는 오늘 아침 8시 50분에 6,119m 높이 로브체 산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 왕자를 포함한 팀이 지난 9월 16일 카투만두에 도착하여 산을 오르게 되었는데요. 팀은 15명의 바레인 사람과 3명의 영국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팀은 마나술루를 오를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난 시즌 코비드-19 전염병으로 인해 등반 허가증 발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네팔 피크를 올해 처음으로 등반한 팀은 바레인 왕자팀입니다. 바레인 왕자를 포함한 이 팀은 약 2개월 동안 네팔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네, 어저께 아침 8시 50분에 6,119m 전원이 다 올라갔더라고요. 전원이 다 올라갔고, 여기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고소 적응 훈련을 마쳤고 이제 마나술루로 넘어갑니다. 마나술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계에서 8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8,000m가 높고요. 8,000m가 넘고요. 그래서 여기는 올라가게 되면 또 기록이 나오는 거고요. 이 바레인 왕자팀 같은 경우는 올해 요 마나술루를 하고 내년 봄 시즌에 에베레스트를 지금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6,000m 먼저 끝냈고 7,000 건너뛰고 일단 8,00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에베레스트로 간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 소식 다른 그 뉴스에서 보니까 이미 머나슬루팀 같은 경우는 그 세르파 팀이 먼저 가서 길을 다 개척을 해놨대요. 그래서 왕자 팀이 오면은 바로 올라가기만 하는, 그렇게 지금 다 해놨고, 지금 여기 나온 이 세븐 서밋 트랙이 좀 되게 큰 데예요. 그 원정대를 많이 받는 데인데, 여기 그 유명한 세르파들이 많이 지금 두세 명이 지금 같이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8,000m 이상 14자 끝낸 사람이 2명인가 들어가 있어요. 2명이 들어가 갖고 지금 돕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2020년 들어서 그 정상 기록으로 지금 한 거는 이게 처음이라고 이렇게 지금 기사에는 나왔습니다. 뭐 그래봤자 근데 뭐 6,000m밖에 안 되는데요. 아무튼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은 랑탕 국립공원 소식입니다. 랑탕 국립공원 중에서도 아주 성스러운 호수로 꼽히는 고사인 쿤다. 오늘은 제가 일부러 이 소식을 준비했어요. 사진이 많거든요. 지금 뭐 네팔을 못 오시고 히말라야를 못 오셔서 그래가지고 그리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고사인 쿤다 사진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관광지 및 종교 성지 순례지인 고사인 쿤다는 해발 4,380m 고도에 있습니다. 랑탕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이 호수는 국내외에서 유명합니다. 고사인 쿤다에서는 강가드 사하라와 사운 수쿨라 자나푸리 등 연 2번의 특별한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길이는 총 600m이고 너비는 370m입니다. 바이랍 쿤다, 그리고 아마 쿤다, 수리아 쿤다, 사라스와티 쿤다, 락다 쿤다, 쩐드라 쿤다, 듀 쿤다를 포함하여 고사인 쿤다 주변에는 108개의 호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사인 쿤다는 카트만두 둔체 루트나 신두팔족 멜람치 쿠툼상 루트, 카트만두 순다리잘 쿠툼상 루트, 그리고 누아곳의 갱페디 야르사 루트를 통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카트만두 둔체 고사인 쿤다 트레일은 가장 인기 있는 코스입니다. 네, 가보신 분도 있고 뭐 저도 못 가봤어요. 고사인 쿤다는 저도 못 올라가 봤는데, 랑탕 그 뭐 강진곰파까지 가보고 그리고 체르고리까지는 가봤는데 아직 이 고사인 쿤다는 못 가봤습니다. 고사인 쿤다가 그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 보름 뜨는 날 원래 아까 말씀드린 그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해가지고 그 힌두교하고 티베트 벤교인가요? 그거 하고 무슨 토착 종교 세 가지가 한꺼번에 그날이 성스러운 날이에요. 다음 달 그 보름달 뜨는 날이. 그 보름달 뜨는 날, 그래서 매년 그 고사인 쿤다에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순례객들이 모입니다. 거기가 지금 몇 미터라고 그랬죠? 제가 4,380m라고 그랬죠. 4,380m면은 날씨가 추우면은 눈발도 날릴 정도잖아요. 그리고 거기 호텔, 거기에 머물 수 있는 호텔이 되게 2개인가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명, 4,000명이 그때 그 다음 달 이제 그게 이제 덧싸인 휴가가 끼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뭐 지금 다 뭐 코로나 때문에 다 이런 상태니까 모르겠는데, 덧싸인 때 이 고사인 쿤다로 올라가면 정말 희귀하고 해괴망측가 행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세 가지 종교의 어떤 성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그 순례객들이 3,4,000명이 산에 모여갖고 축제를 벌립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다 텐트 치고 야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러한 그 곳이 고사인 쿤다인데, 요번에 그 지금 이 상황에서 고사인 쿤다 소식이 뉴스에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진도 예쁘고 해가지고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네, 지금 뭐 카트만두 이틀 연속 1,000명 떴고요. 네팔 같은 경우는 통틀어서 2,000명 가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고, 이게 좀 살짝 꺾이긴 하겠지만 이 흐름을 지금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막지는 못할 것 같고, 앞으로 좀 뭐 계속 그 자TV 애청자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면서 좀 수그러들어야 될 텐데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데, 뭐 이제 수그러들 어떤 뭐 좀 특이점이 온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해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팔 지금 보건 당국 같은 경우는 뭐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글쎄요, 지금 뭐 다른 외국 엔조르들이 도와줄 수 있는 단계가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도 다 지금 서로 힘든 판에 네팔만 도와주기 힘들거든요. 지금 아프리카 나라들이라든지 네팔이라든지 이런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가 더 오래 갈 것 같아서 더 걱정이고, 그리고 좀 뭐 미국 보세요.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무튼 자TV에서는 매일매일 네팔 소식을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네팔 소식이 궁금하시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울러 댓글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